네, 안녕하십니까. 멜번에 산다 남반구 유일한 향토사학자 손이욱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말콤 프레이저 시대를 다룰 겁니다. 오늘부터 현대사 중에서 지금 저희가 어디서부터 왔죠? 그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월남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첫 번째로 다뤘던 게 고 위틀럼 정부였고, 고 위틀럼을 끝나고 그 다음이 이제 말콤 프레이저입니다. 이제야 말콤 프레이저 왔는데, 때는 그 말콤 프레이저가 집권했던 시기는 1975년부터 왜 이 전 시간에 했던 더 디스미슬이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된 양반이죠. 이 말콤 프레이저는 1975년부터 83년까지 약 한 8년 가까이 호주를 이끌었던 총리 수상이었습니다. 이 양반에 대한 내용은 아마도 이 양반의 가장 큰 그 업적은 아무래도 그 호주가 1901년부터 시작했던 그 호주 하면은 정말 악명 높았던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 폴리시라고 하는 백호주의를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호주의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지금 호주가 가지고 있는 멀티컬처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시초가 되는 작업을 했던 양반도 이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콤 프레이저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양반이 그 끝장을 냈던 그 백호주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다룰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사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호주의 백호주의에 대해서 뭐 대부분들 아시고는 계실 겁니다만, 제가 오늘 그 이게 어떻게 탄생했고, 그리고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됐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가 멜번에 산다라는 팟캐스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초창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올라가 있냐면은 호주의 이민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아마 제가 올렸을 겁니다. 그게 4편인가 이렇게 4시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올라가 있을 건데, 이제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주 내용은 제가 봤던 그 SBS에서 만든 이 다큐멘터리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목이 이미그레이션 네이션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방영이 KBS인가 어디서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자막으로 해서 한국 방송에서 이렇게 했던 것도 있던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SBS에서 온 디맨드에 들어가면은 아마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이미그레이션 네이션이라고 치면은 아마 그 다큐멘터리가 4부작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고, 저도 그걸 봤고, 그거를 정리해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 제가 그 했던 이 호주 이민의 역사라고 하는 팟캐스트에서 다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요약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백호주의가 이런 거구나,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 폴리시가 요 정도 알고 가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콤 프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은 1930년에 태어나서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꽤 오래 사셨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요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이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호주가 6개의 식민지, 그러니까 영국에서 직접 영국의 컬러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다 6개의 스테이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6개의 스테이트들이 각자 자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치의회를 가진, 그러니까 셀프 거버넌스가 가능했던 6개의 식민지로 구성되어 있었던 게 1901년 이전의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6개의 식민지는 지금의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큰 뉴사우스 웨일즈, 그 다음에 빅토리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섬나라 타스메니아, 그 다음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퀸슬랜드, 이렇게 있었죠. 물론 테리토리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렇게 6개가 하나의 그 한 1890년부터 시작해서 지루한 그 협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1901년 1월 1일에 호주는 Commonwealth of Australia라는 이름으로 연방 국가로 탄생을 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의회의 첫 번째 안건이 바로 이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 폴리시와 관련된 정책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인구가 약 한 350만 명 정도 됐었고, 그 중에서 약 한 98% 정도가 영국에서 온 백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약 한 2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이 영국 백인들은 영국 백인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저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국인데, 한국이 이게 좁고 막 사람 많고 막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국력은 세계 최고야. 그런데 어디 멀리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땅에 한 70배 정도 되는 땅을 발견했는데, 이거 그냥 무지공사예요. 우리가 가면 될 것 같아. 이게 영국 사람들, 18세기에 영국 사람들이 느꼈던 겁니다. 이 큰 땅을 발견했는데 가서 보고, 야, 여기가 좋아.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왠지 거기다가 이 한국 사람들만의 뭔가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한 뭔가 아주 새로운 멋진 나라를 한번, 이상적인 국가를 세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한 게 영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결국은 190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영국 백인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1850년대 이제 빅토리아 근처에서 금이 나죠.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게 이 금 때문입니다. 이 멜번이라는 도시는. 이런 것도 참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중국 사람들도. 한 중국 사람들이 1901년 정도 되면 약 한 3만 명 정도까지 있습니다. 호주에. 많죠. 그런데 이제 여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의회 때 의회가 모여서 있을 때 당시의 총리, 그러니까 호주의 초대 수상은 에드먼 바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던 프로텍셔니스트였고, 서 에드먼 바튼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간에 1890년부터 시작해서 그 호주의 연방 탄생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 양반이 1901년 8월에 의회에서 이민을 규제해야 된다는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그러니까 이민법 도입을 위한 연설을 시작해요. 근데 그 양반 손에 책이 한 권 들려줘서 올라옵니다.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은 National Life and Characters, 부제가 A Forecas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찰스 피어슨이라고 하는 영국 출신이지만 이제 호주 사람으로 와서 살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흑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그러니까 백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그 제국주의에서 자꾸 벗어나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뭐 힘을 키우고 이렇게 되면은 이 백인들이 이게 좀 골치 아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치욕적인 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게 이 A Forecast라고 하는 이 책의 주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설하려고 했던 그 백인만의, 그러니까 그 워킹 맨스 패러다이스를 꿈꼈던 그 영국 사람들에게 그 영국 사람들의 그러한 이상의 그 뭔가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썼고, 그 책을 들고 나와서 에드먼 바튼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 그래서 이민규제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백호주의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아시아에 와 있는데, 우리는 이 주변에 위에 막 중국 사람도 많고, 뭐 위에 그 저기 폴리네시아계 사람들도 많고, 흑인들도 있고, 막 인도도 가깝고, 뭐 중국 뭐 이런 사람들이 내려오면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fear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백호주의, 이 아주 배타적이고 이 백호주의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백호주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제 토론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정부 쪽이 아니었던 반대 쪽에 있었던 게 노동당이었죠. 이제 에드먼 바트는 프로텍셔니스트라고 해서 이제 보수적인 쪽의 정당이었고,
당시에 이쪽은 이제 다시 그 노동당이 그때도 야당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민규제법에서 그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마 이 보수적인 정당에서 더 강하게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노동당 쪽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은 자신들의 임금과 직결돼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임금, 싼 임금으로 들어오면은 자신들이 손해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의 노동당의 입장은 중국 사람들 아예 받지 말자였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무식하죠. 그냥 받지 말자예요. 근데 그래도 이 보수적인 정당 쪽에서는 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뭔가를 법을 만들어내면은 이게 그 로열 어센트를 받아야 돼요. 그 뭐냐면은 그 엘리자베스 그 당시엔 엘리자베스가 아니죠. 영국의 왕이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 모든 법이. 그러니까 영국 눈치를 봐야 되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당시에 아시아인 중에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동맹이었어요. 1차 대전 때도 일본은 영국과 함께 싸운 나라고, 그 다음에 그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브리티시 서브젝트라고 해서 영국 사람이 준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도하고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집권당이었던 에드먼 바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중국 사람 아시아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법으로 들고 나온 게 그 유명한 받아쓰기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슬픈 얘기죠. 받아쓰기라는 게. 참고로 혹시 내가 영어 공부를 좀 잘하고 싶다.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영어 귀를 뚫을 수 있냐. 제일 좋은 방법이 받아쓰기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딕테이션입니다. 어떤 걸 딕테이션 해야 되느냐. 라디오 뉴스. 다른 거보다 왜 그 옛날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시 딱 되면은 5분 정도 이렇게 라디오 뉴스가 딱 나오죠. 그냥 그 앵커가 쭉 읽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것도 어떻게 너무 빠르고 어렵지 않느냐? 그게 제일 쉬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나운서가 발음이 제일 정확하죠.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써요. 제일 좋은 단어를. 그래서 그거를 한 5분짜리를 쫙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쓰기 하는 거. 돌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진짜 막 제가 예전에 막 그 대학생 때 진짜 벌써 한 2, 30년 전 얘기인데 그때 그거 막 받아쓰기 할 때 진짜 카세트 테이프를 했거든요. 플레이, 리와인드, 플레이, 리와인드, 플레이. 이거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랬어요. 열받죠. 근데 그거를 한 6, 7개월 정도, 미니멈 한 6, 7개월 정도를 하시다 보면은 6, 7개월 정도를 그 딕테이션을 하면은 이게 내 귀가 이게 갑자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따라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때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어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떻게 내 귀가 저걸 따라가지? 내 귀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한다가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이 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지금 생각에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영어를 해서 이렇게 귀를 뚫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뭐 많은 좋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무식하지만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냥 라디오 뉴스를 받아 적어라. 처음부터 그냥. 그리고 대신 매일 한두 시간씩, 매일 1시간이라도 매일 같이 해서 한 6개월만 해봐라. 그러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귀가 이 영어 사람이 말하는 거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되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딕테이션 테스트. 이 딕테이션 테스트는 이거는 그 에드먼 바튼이라는 사람이 들고 나왔던 50 word 딕테이션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자 받아쓰기 테스트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받아쓰기 테스트에 관련된 오늘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최대한 20분을 안 넘기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것도 한 두세 편으로 또 쪼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딕테이션 테스트까지만 가죠. 그래서 50자 받아쓰기 테스트 때,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이제 일본 눈치라든지 인도에 있는 브리티시 서브젝트라는 그 인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위한 거였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 해외에다가 얘기할 때는 이건 우리 거 차별이 아니야.
야, 호주에 와서 살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이렇게 딕테이션 테스트를 하는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쉽게 해서. 그래서 왠지 차별적이진 않고 왠지 뭔가 좀 교육적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에 넘어오던 영국이나 영국 사람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 제외하고서는 특히 아시안, 특히 중국 사람들 이걸 통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살짝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봐도 뭔 단어야?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아시안들이 배에서 내리면은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야, 너 일로 와봐. 여기 앉아.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써. 그래서 지금 요 불러주는 걸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걸 쓰면은 들어오는 거고 못 쓰면은 다시 배 타고 집에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처음에는 어땠냐면은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 중에서도 예를 들어 뭐 하와이에서 살다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떠다 보면 아니면은 뭐 저처 뭐 저나 뭐 디케이션 열심히 공부해서 미리 수막 그걸 뭐라 그러지? 그 기출 문제 막 풀어보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막 써버렸어요 다. 그러면은 너 썼어? 알았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독일어로 하자. 그래서 독일어로 또 불러줘.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 말고 다른 유러피언 랭귀지로 또 볼 수 있어요. 언제까지? 떨어뜨릴 때까지. 이게 어떤 처음에는 1년 안에 그러니까 설사 썼어요. 써서 들어왔어. 살고 있어. 근데 다시 야, 나 다시 일로 와봐. 다시 1년 안에는 안 쳐가지고 야, 다시 이번에는 야, 저번에도 영어 썼는데 이번에 스페인어로 해보자. 못 쓰면 또 다시 디포트 나 다시 쫓아낼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거를 나중에는 5년으로 더 늘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5년 안에는 언제든지 불러서 맘만 먹으면 내보낼 수 있게끔 했던 게 이 50자 받아쓰기 테스트의 실체예요. 이거를 들고 나온 게 에드먼 바튼이었고 그 당시에 노동당은 그냥 아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안 받으면 되겠네. 물어보는 거예요. 에드먼 바튼한테 야, 너 중국 사람 좋아? 아니, 나도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아, 우린 싫어. 그러면은 그냥 너도 싫고 나도 싫고 그러면 그냥 안 받으면 되겠네. 이게 노동당이 아니에요. 이거하고 받아쓰기하고 두 개를 놓고 투표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 두 개를 놓고 투표해요. 투표 결과는 5표 차이로 받아쓰기가 채택됩니다. 5표 차이로. 그게 그 유명한 Immigration Restriction Act 1901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70년 가는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호주의 백호주의, White Australia Policy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그렇게 해서 그 테스트는 1902년과 1903년 사이에 약 805차례가 시행됐어요. 그 중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46명이었습니다. 805번을 테스트해서 그 중에서 46명만 통과한 거예요. 굉장히 낮은. 그리고 그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야로가 있지 않았을까. 얘는 좀 봐줘야겠다. 뭐 이런 애들은 딱 이렇게 했겠죠. 뭐 그런 게. 그 후에 다시 1904년부터 1909년에 554차례가 했는데 이제 6명밖에 안 돼요. 이제 더 어려워진, 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1909년부터 시작해서는 아예 한 명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기존에 한 3만 명 정도 있었던 중국 커뮤니티는 고사하는 겁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새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의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돼야 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도 연결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떠나고 내가 먼저 남자가 와서 자리를 잡고 여자를 이제 부인이랑 애를 불러야 되는데 딱 연방이 탄생하면서 이미그레이션 리스트릭션 액트가 시행되면서 못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가족이 찢어지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잔인했던 이 테스트는 1958년까지 1958년에서야 이 테스트가 없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했던 받아쓰기 테스트고 그게 백호주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에서 이번 편은 접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제 1960년대 그 이후로 넘어와서 이제 어떻게 없어지는지 백호주의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